네,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빔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루미온으로 넘기기 전에 이 블렌더라는 무료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의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하는 루미온 블렌더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블렌더에 대한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좀 뭐랄까 좀 간단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AC 분야에서 블렌더를 다 사용하진 않고 일부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솔직히 블렌더를 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환성도 많이 좋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좀 첫 번째 강좌로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블렌더는 blender.org에서 무료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윈도우용, 맥용, 리눅스용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료 제품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마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렌더가 강력한 툴이지만은 이 전체 풀 3D 애니메이션을 모든 걸 다 진행하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공간 표현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뭐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좀 현실적으로 좀 AC 분야에서, 즉 설계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이제 4.4.3 버전을 쓰고 있어요. 어떤 버전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경험상 이 제품이 이제 무료 제품이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좀 수시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조건 최신 버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경험상 최신 버전,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그거를 쓰기보다는 좀 자신에게 좀 별 문제 없는 버전을 쓰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 또 다음 버전 설치하시면 되는데, 다운로드 받으신 거를 가급적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발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버그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전 버전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전 버전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사실요.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 화면에서 그냥 제너럴, 일반적인 3D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전에 했던 파일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 처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렌더를 비롯한 뭐 마야도 그렇고 시나포디, 3D 맥스 뭐 다 비슷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뭐랄까 좀 뭐 빔 제품만 쓰던 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적응이 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또 블렌더만의 특징이 뭐냐면은 본인이 그 화면상에 나오는 인터페이스의 그 창의 그 화면 자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숙련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겠지만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꾸만 그 화면이 여기 있던 아이콘이 없어지고 화면이 이쪽 가 있고 그러면은 좀 헷갈리죠, 솔직히.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추천하는 방식은 기본 인터페이스를 좀 고수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화면은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파일이라고 있죠. 여기서 기본 인터페이스가 지금 이 화면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바꿔 볼게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이 부분,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 다르잖아요. 근데 가운데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은 양쪽으로 나아가는 화살표가 보여져요. 여기서 우클릭하시게 되면은 버티컬 스플릿, 뭐 호리전털, 그러니까 수직으로 분리할 거냐, 수평으로 분리할 거냐, 조인할 거냐, 조인은 어디로 할 거냐, 이거 바꿀 거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화면을 더 만들려면요, 우클릭 하셔가지고 버티컬 스플릿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됐네. 요게 이제 화면이 이게 두 개가 됐어요. 물론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니터 두 개를 써가지고 한쪽 올려놓고 한쪽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 화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맥스나 뭐 시나포드 이런 제품들은 요 뷰포트를 내 4분할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약간 수작업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사용하다 보면 좀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좀 따로따로 움직이거든요. 물론 이제 모델 데이터는 바뀌진 않습니다. 화면만 바뀌는 건데, 요 두 개를 다시 합치려면요,
다시 똑같이 좌우측 화살표를 올려놓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조인이 두 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아이콘을 잘 보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다 똑같이 할 거냐,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똑같이 할 거냐, 합칠 거냐, 이 얘기인데, 지금 하면은 지금 똑같은 거니까 뭐 왼쪽을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이 이쪽으로 옮겨졌고요. 똑같이. 밑에 아마 기본 파일이 아마 이게 아마 기본이 저는 좀 변경을 했는데 아마 기본이 타임라인일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요걸 뭐 여기 타임라인 쉐이더라고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쉐이더 상태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제 이거거든요. 요게 사실 이쪽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좀 헷갈리니까 그냥 기본 화면을 다시 원상 복귀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요. 파일에 보시면 디폴트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있죠. 이거 세이브 스타트 파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인터페이스를 블렌더를 시작했을 때 이걸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로드 팩토리 데이터는 이제 원래 공장 초기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로드 할 거냐? 로드 합니다. 해놓으면은 이게 기본 화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면 이게 타임라인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팩토리 데이터로 세팅을 하시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로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또 다른 인터페이스는 뭐냐면은 이게 다 메뉴가 다 영어잖아요. 예, 요건데 한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행히 이제 아주 옛날 버전에서는 이제 블렌더를 껐다가 다시 시작해야지만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루면처럼. 여기 에디트에 들어가서 프레퍼런스에 이게 여기 있네. 첫 번째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게 하도 이제 많은 언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좀 찾아셔야 돼. 쭉 코리아니까 예, 하여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네. 코리아 딱 이렇게 놓으시면은 자동으로 다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일부 데이터는 이제 그냥 기존 영어를 그대로 쓰는 분도 있어요. 번역이 안 된 부분들은 쓰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이게 하도 메뉴가 많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글자의 폰트 사이즈가 좀 작아요. 좀 크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그렇건데 해상도 축척이라 가지고 이거를 1.5로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문자가 다 커집니다. 이렇게 좀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저는 이제 보통 1.2로 쓰는데 뭐 또 학습을 위해서 1.5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하여튼 요게 이제 인터페이스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면 좀 편하죠. 예. 파일 데이터는 저장을 하시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혹은 이제 처음에 저장하시려면 저장 누르시면 돼요. 여기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데스크탑 바탕 화면에다가 넣는 걸 저는 좀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확장자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탐색기에서 요거 저장하신 파일은 이렇게 test.blend라고 요 파일 소프트웨어는 좀 특이하게 확장자가 세 글자가 아니라 요게 5글자네요. 이렇게 블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왼쪽 상단에 보면은 이제 에디트 모드가 있고 뭐 오브젝트 모드가 있고 스컬프트, 버텍스, 웨이트, 텍스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기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에디트 모드랑 오브젝트 모드. 오브젝트 모드라는 거는 각각의 파트, 그러니까 이제 뭐 건축으로 말하면 이제 부재겠죠. 부재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를 편집하시려면은 에디트 모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시냐면은 선택을 한 다음에 에디트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다 선택이 되거든요. 각각이. 그런데 선택된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라고 하시면은 요게 일종의 기하 개념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점, 선, 면 선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에디트 모드에서 점을 하겠다는 얘기는
점을 편집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게 선택된 상태인데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고 면을 선택하면은 면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로 변환하시려면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제 보통은 선택을 하시고 탭키를 누르시면은 이제 좀 바뀌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단축키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워낙에 빔 소프트웨어 기능 자체도 많고 또 뭐 캐드도 기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프트를 쓸 때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단축키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뭐 익숙해지면 좋겠지만은 처음에 학습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쉬울 수도 있는데 물론 옛날 캐드 같은 것만 쓰셨던 분들은 캐드만 쓰니까 캐드 단축키가 편하겠지만은 그게 캐드 쓰고 워드 쓰고 엑셀 쓰고 파워포인트 쓰고 뭐 3D 소프트웨어 쓰고 뭐 이런 빔 소프트웨어 쓰고 이런 편집 프로그램 쓰고 루미온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캐드만 썼던 사람들하고는 좀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나중에 적응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그래서 탭키 하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시고 요 선택하게 되면 해당되는 선택이 여기 요 부분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이게 아웃라이너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굳이 뭐 이렇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해당되는 것이 선택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선택 누르시면 해당되는 게 바로 같이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주황색인가 이제 뭐 진홍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여기 있죠. 카메라라고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조명이에요. 조명인데 렌더링을 여기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X 누르시면은 X라기보다도 좀 헷갈리니까 여기서 라이트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삭제 누르시면 돼요. 카메라도 역시 지우셔도 되거든요. 카메라가 여기서 만약에 블렌더에서 카메라를 잘 다루시게 되면은 루미온으로 들어갈 때 이 카메라 정보를 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쉬운 것부터 하자라면은 카메라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여기 있죠. 삭제 누르시면은 이제 요게 큐브 데이터 요 데이터만 나오는 거고 이 컬렉션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일종의 그룹 관리를 위한 기능입니다. 이제 뭐 하이라키 구조에서 계층 구조에서 개념을 여기 이제 하나의 그룹, 뭐 3D에서의 그룹 개념, 뭐 레이어, 뭐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큐브가 컬렉션이라는 이 상위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대충 선택하면은 요게 같이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요게 선택이 되는 건 아니고 요 일종의 컬렉션이라는 것만 선택이 된 거거든요. 이게 가상의 개념이죠. 근데 요 안에 있는 거에 내용을 선택하겠다. 할 경우에는 여기서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선택이라고 있죠. 선택. 다시 해제하려면은 해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지우시려면요. 우클릭 하셔가지고 삭제라는 걸 삭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제 캐드라든지 뭐 설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위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요게 미터법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다른 걸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 다 미터법이죠. 길이를 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보이는 숫자가 밀리미터이지 요 그리드 있죠. 요 그리드는 안 바뀌어요. 요거는 다 1미터인데 1미터. 한번 여기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그리는 기능은 추가 있죠. 원래 이제 단축키로는 이제 Shift A인데 단축키 나중에 하시고요. 여기서 메쉬 중에서 큐브를 넣었어요. 그러면 큐브가 보시면은 밀리미터도 다 밀리미터인데 여기가 밀리미터인데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자 그러면은 밀리미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방법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디멘전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뭐 거리 측정 도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쉬프트 키를 놓고 스냅 키를 넣는데 스냅을 엣지에도 맞출게요. 엣지에 여기 가장자리다가 그럼 여기에 비슷한 게 보면 척도기라는 아마 영어로는 메저인데 클릭해서 클릭 누른 상태로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2000mm잖아요. 그러니까 2m니까 이게 요 반이 1m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1m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바꾼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보이는 게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2m다. 대략적으로 이제 볼륨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블렌더가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오브젝트 여러 개 있을 때 요 각각을 따로따로 하나씩 내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만약에 텍스처 데이터가 있다. 그럴 경우에 텍스처를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이게 FBX로. 오늘 지금 첫 시간에는 이제 인터페이스, 간단한 인터페이스에 대해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많은 걸 설명드리면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를 많이 쓸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몇 개만 쓸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인 영상으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